시장은 항상 바뀌잖아요. 저희 방송 보시는 이유도 계속 반도체만 가면 네. 안 보시죠. 반도체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엿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CS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되냐면 그런 이벤트를 겪은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썸띵이 뭐가 되는지. 당장은 그냥 저희가 알던 섹터로 갈 것 같아요. 예, 조방원전 뭐 이쪽으로 해서 조방원전. 그쪽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코스닥의 섹터는 아마 테슬라가 또 불 붙일 것 같습니다. 로봇 쪽으로요?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요? 다요. 아,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네. 항상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는 오늘 시장 총평부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걱정을 좀 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했냐면 전자가 빠질 때 다른 것들을 팔고 전자로 가는 모습이 요 며칠 보였죠. 요 며칠 보일 때 다른 것들을 팔 때가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주체들이 외국인 기관이었고. 네. 근데 오늘은 전자가 새로운성으로 아침에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수급 잘 보셨잖아요. 외국인은 전체 시장에서 팔긴 팔았지만 산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 베이스된 혹은 작년에 좋아서 수주가 베이스된 이런 쪽을 좀 퍼져서 샀다. 화요일 날 만약에 제가 왔었으면 조금 일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바뀐 것 자체가 이 정도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좀 이제는 좀 패시브성으로 혹은 좋은 거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시장은 항상 바뀌잖아요. 저희 방송 보시는 이유도 계속 매일매일 다르니까요. 반도체만 가면 네. 네. 안 보시죠. 반도체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네. 예.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엿본 하루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고 한때 이분이 좀 매매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이분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 가지고 단타 치세요. 이걸로. 그러고 저 사실 오늘 파킹 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만히 보다가 잠깐 생각했던 건데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셨군요. 네 이걸로 장중에 여러분 이걸로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추천인데. 예. 그래요? 예.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거래대금만 거래량이 4천만 주니까 거래대금이 이거 얼마인 거예요? 4조 막 이게 몇 조씩 돼요. 단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네. 이쪽으로 눈먼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걸로 하는데 그러면서 2주 동안에 10몇 프로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를 왕창 들어갔다가 그냥 지고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물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면서 이렇게 쭉 끌고 갔던 분이 그걸 가지고 그런다. 시장에 그러니까 관심이 이쪽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변화가 뭐 이제 다른 거 다 빠져도 이쪽으로만 관심이 높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 제가 요거 저희 그 시장 정리 보기 전에 오늘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원래 우리가 이제 작년 말이나 계속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오르니까 여기서 돈이 좀 나와서 코스닥이나 뭐 소부장 같은 거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을 느낌을 보니까 어떤 거 같냐면 SK하이닉스란 전자에서 나와도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시총 상위주 중에 성장주를 때려 사는 느낌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딱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한 감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이 딱 그랬거든요, 오늘. 오늘은 그랬고 네. 또 오늘만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네. 최근에 코스닥이 안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네. 프로그램 음. 그냥 기계로 때리는 거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의 로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때리고 전자닉스 샀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 식으로 1월 한 초반경에 그런 전략이 항상 변화되는 걸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CS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로봇이 오늘 살짝 밀리긴 했는데 안 죽어요. 세론이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빠지는 날은 세론이래요.
다음날 오를 땐 또 가만히 있어요. 역시 로봇. 그러면 이게 그 종목들이 그 대장이 크게 부러지거나 그래야지 끝나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CS 지나서 JP모건 와 집중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려치면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주도주라 그러죠. 그 해의 성장 주도. 지금은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되냐면 그런 이벤트를 겪은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썸띵이 뭐가 되는지. 그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뭔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근데 그걸로 뭔가 규정이 되어지면 막 옮길 거예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삼성, SK하이닉스가 아닌 대형주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전 들리네요. 일부는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여기만이 다다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2,000에서 2,300 2,300에 2,600 이런 식에는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작은 걸로 와 가서 성장주 가자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탁은 89전가 그러잖아요. 유동성 많고 전자닉스로 많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전자닉스 또 빠지면 사야지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그래도 뭐 자동차 싸니까 혹은 어디 싸니까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명분상 기관들은 실적 시즌에 그쪽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은 할 거 하고 저는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하이닉스 가고 삼성전자 예전에 롱숏이었잖아요. 2달 전까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 언제까지 우리가 롱숏 하고 있을 거냐. 근데 결국 업황 조심 다 같이 가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지수 레벨이 바뀌었고 새로운 길을 가로가는 과정인데 과거처럼 여기 세론 여기 다시 태어나고 이런 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다 같이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다 같이 가는데 하루하루는 저기 그 시차는 있겠죠. 하루는 못 맞추니까. 네, 시차는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걸 듣고 그럼 시장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대표님? 오늘 장 장표가 2장으로 바뀐 걸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 동향부터 진행 잘하셔야 됩니다. 네. 왜요? 확 쿡쿡 가면은 제일 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 딱 차리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프리하게 자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배영 말고 자유형. 제가 커트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시장 지표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일단 이제 지수도 그렇지만 일단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인정. 네,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탐욕이 좀 보여요. 네. 탐욕. 예. 이게 저는 솔직히 좀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살짝 걱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저희가 이거 진짜 잘 안 봐요 신용장고. 네, 근데 나날이 늘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11조가 넘어가죠 거의. 아 그래요? 네. 신용 그럼 아마 지점에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신용 부족하죠 요즘에. 저희 그러니까 타사는 모르겠고 네. 조금 이제 한도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종목에서 네. 부족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때 그래서 12월 달 되면은 코스닥으로 막 거래대금 늘어서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서 빡 쫙 실어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그러면서 이제 쭉 갈 듯 말 듯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는 얘기는 늙고 그거 우리가 다 사줘야 돼? 이런 느낌이 싹 들다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변수든 간에 아니면 어떤 흐름이든 간에 이걸 뭐 정부 정책에 나와서 이걸 쑥 하고 다 끌어올리느냐. 코스닥을. 네. 코스닥을. 네,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보면 아직 박현상 부장께서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그런 쪽에 더 가깝다면 김인수 대표께서는 부장 강등. 예. 조금 작년보다는 이 코스닥에 대한 강세가 약간 약해진 느낌이 제가 지금 딱 들려요.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맞나요? 네 맞는데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날 많은 섹터만 훅 가고 나머지는 좀 쉬고 이렇게 막 교체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 자체는 막 쭉쭉쭉 올라가느냐 못 가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 차례에서 다 올라온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르면 사실 순환매가 너무 빠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고점 저렇게 되면 거래량이 좀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고점에서 묵직하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좀 돌파해야 될 어떤 뭐 정책적인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조금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이제 미국 증시는 모르겠고요. 뭐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 근데 분위기는
고용지표 보고하자 이런 느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유동성 좀 충분히 들어오냐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가상화폐나 원자재가 변동성만 커졌어요. 근데 지금 시원하게 그러니까 원자재는 뭐 레벨업 돼 있으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목구리 이게 쌍고가 패턴 그런 느낌이 살짝 나서 그래서 원자재가 힘 빠지나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도 오늘 다 밀렸습니다. 중국이 반전하나 싶었더니 밀렸고 결국에는 우리만 12거래 일절 상승이네요. 코스피만. 네. 이것도 기록 세울래나요? 그래서 1포인트 프레스라도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보다는 단단한 거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수록 피고는 좀 쌓일 수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은 뭐 좀 이따가 뭐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종목들이 하락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건 별로 그렇게 썩 뭐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하루 걸러 바른 것 같아요. 언제든 주식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다 보니까 기조 자체는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원래 선물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물 매수가 쭉 들어오면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하고 이렇게 같이 반응하는 게 좀 있는데 철저하게 반대로 갔네요 오늘은.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좀 들어왔던 매수세는 일단 청산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하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관 역할이 중요했던 게 조금 좀 흩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기관이 이제 SK하이닉스를 현재 사기 힘들어진 정도까지 차서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업종 가시죠. 오늘 업종 저는 참 조선방산 시장 얘기를 이야기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선방 오늘 하고 그 따르면. 업종을 네. 하고 하죠. 업종을 균열이 나오기 업종을 하고 시작하는가요? 하겠습니다. 이런 균열 좋습니다. 예. 아니, 그냥 제작진이 지금 진행을 하자고 했던 게 시장 이야기 끝내고 업종을 가자는 의도에서 이게 장표가 나눠진 거라서. 아 그래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업종 아니 먼저 하고 싶어요. 네네네. 저는 왜냐하면 오늘 업종이 그러시죠. 조선하고 항공하고 방산이 오른 게 세컨티어 대형주가 오른 느낌이 되게 강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약간 너무너무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인분들 아직 많이 못 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움직였다라고 저는 되게 느껴가지고 되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시장하고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네,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부장님, 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요? 지금 이 자리 13만 8천 원 이 자리에 사요? 저 직접 저 얘기하면 혼나는데 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우회해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 이거 좀 정도로 하시죠. 비겁하게 대답하면 보유자의 영역. 무슨 얘기인지 갖고 알겠어요. 계신 분은 팔지 마셔라. 아이고 뭐 보유자. 어쨌든 그런 혼난대요 회사에서 그냥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네. 그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제 지금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외에서는 한 1% 빠진다 그러면 그냥 다 와르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좀 뭐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자세한 데이터들은 또 이제 월말쯤 나올 테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대체 섹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이 쉬었다 아이가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조선도 그렇지만 저희가 스토리를 맞춰가면서 뭔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맞아서 움직일 때 보게 되면 항상 뭐가 움직이냐면 나 실적 돼. 그리고 수주도 괜찮아라고 하는 요게 맞춰질 때 항상 이런 변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선 우주항공과 방산을 우주항공과 엮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들 괜찮아요. 그냥 쉽게 그냥 올랐다가 좀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가고 있고 바이오는 뭐 아직 뭐 다들 보여줄 거 많대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하나만 터져라. 그러면 한번 레벨업 될 준비하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터도 어제 대통령께서 방중했다가 갔다 오셔서 터졌다가 오른 거니까 저거 뭐 약간 좀 이거 그냥 뭐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네. 이제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엔터 호텔 이쪽들 다시 살아나고 있고. 미용기까지도 뭐 중국이랑 그렇죠. 네. 예. 약간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전력 설비도 안 된다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2차전지 슬프고 좀 슬프고요 저거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아무도 몰랐네. 잠정적으로 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 안 했네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좀 불안. 좀 그러네요. 네. 아. 원래는 삼성전자 발표하고 같이 이제 LG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원래 목요일이다 보니까
원래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발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영업일에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게 딜레이된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네요. 예. 근데 원래는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하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래서 약간 더 무거워지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 어제 너무 올랐으니까 하루 쉬어야죠. 저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 현대차 얘기 이제 하면 안 돼요, 제가. 네, 하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리고 어제 뭐 또 예, 그랬는데 넘어가시죠. 그러면 네, 넘어가시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거 봐라. 현대오토에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로봇 쪽도 조금 현대차 빌리다 보니까 같이 빌리는 느낌이고요. 은행 쪽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희한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고신용자가 신용도가 높은데 저신용자보다 이자를 더 내요. 좀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되는데 그걸 현실로 다가서 몰랐겠죠. 몰랐는데 비교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또 추가로 나온 얘기가 5천만 원 빌렸는데 250만 원 내면은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네. 은행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고민하는 분위기 같고요. 인터넷 쪽은 어제부터 크게 밀려가지고 이게 수급 빠지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약간 좀 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대변됐는데 나머지 여기만 들어가 있지 차마 저 종목들 이렇게 쭉쭉 밀린 것들은 다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기 있는 상승 업종 있잖아요. 쟤네 코스닥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 중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부담인 분들이 저기 있는 거 건드려도 올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선방산 경우는 수주가 좋잖아요. 네, 수주가 좋고 내러티브도 좋고 네. 지금 그렇다면은 몇 달 쉬었고, 엄청 쉬었죠. 네. 영겁의 기간을 또 쉬었고요. 2달 정도. 예. 두 달이면 초초초초 단기예요. 아이고 뭐한 10번은 그렇죠. 갔다 올 시간인데 그렇다면은 그런데 지금 방사는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늘 최근에 위치 최근에, 보시면 저 신고가 직전이에요 지금. 에어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당장 신고가를 바로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는 질문에는 사실 천천히 사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얘도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우리가 요즘 차트 위치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나는 무조건 11선 깨지면 바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트 엄청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차트도 좋고 밸류에이션 좋고 뭐 다 봐야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상승장일 때 잠깐 수급 이탈로 11선 깼다고 그거 손절 치면은 11선 위에 올라가 다시 사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 있어요. 가격대가. 항상 보면.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가 그때 시장을 어떻게 읽는지가 그 관건이 될 텐데 그런 의미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올라갔다 방사는. 방사는. 네, 위치로 봤을 때 조선이 좀 덜 올라오긴 조선이 조금 더 편해 보인다 두 개 중에. 그렇죠. 위치만을 봤을 때. 네. 그런데 여기서 수주와 그 다음에 순환매의 뭔가 차례를 제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차례가 될 때는 항상 보면은 뭔가 트럼프 내러티브라든지 마스가라든지 혹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식의 시장에서 우리가 뉴스단에서 좀 세게 보이는 것들이 붙었을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수주가 있는 것들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주가 없고 실제 없는 애들은 윗골이죠. 요 며칠 보시면 양봉이잖아요. 계속. 그런 의미로 일부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종목마다 차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난 거 있고 안 난 거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선택하는 건 나름인데 사실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센 게 맞게 맞습니다. 네. 선택이 이미 돼 있다는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업종 방산 네. 얘기 잠깐 그거 할 때 그거만 네네네. 보강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킬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좋아요. 먼저 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80만 원 막 깨졌을 때 79만 원까지 갔었어요, 제 기억에. 예, 그때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거기서 탁 전환됐거든요. 그때 말고 이제 와서 또 산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입니다. 지금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훅 간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냥 부담이 좀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네네. 보시고 가격 부담이 있다고 예. 느끼시고. 그거 약간 좀 소화해서 소화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방 중에는 조선이 더 편하다는 말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쪽은 잘 몰라요. 이쪽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원자력 수주액이 또 잠깐 붙는다 그러면 뭐 또 그렇겠죠. 부르륵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쪽에서는 계속 또 도는 게 맞고 방산 쪽에서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 그림이 오늘 딱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요? 제가 안 했어요. 요 글씨 잘 보게 되면 이거 누구 글씨인지 뭐 누구실까요? 푸틴 밑에는 C, 저쪽은 트럼프라고 써 있네요. 네, 이게 푸틴 글씨랍니다. 오. 아, 확인된 건가요? 확인됐. C는 한국말인데 아닌가? 무슨 말이죠? XI. 아, XI구나. 아, 영어구나. 저도 이거 보고 장난 이거 한국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러고 했는데 네. XI더라고요. 이게 C라고 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그거- 몰라 잘못했네요. 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무슨 국무회의인가 뭐 할 때 이렇게 쫙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거 그림은 이건 우리 PD님이 올린 겁니다. 근데 글씨는 그대로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대. 전 세계는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딱 구분돼서. 근데 뭐 이렇게 푸틴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위쪽은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유럽을 러시아 쪽으로 편입시켜 놨어요. 승으로 먹었네요,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도가 뭔가. 그거군요, 예. 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보게 되면 차이나가 이런 한국 이쪽까지 다 해서 이게 다 여기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 있습니다. 통으로. 네, 이렇게 쭉 여기서 보면은 의도가 되게 진하게 그렸어요. 진하게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나눌 때 되게 신묘를 기울여서 나눴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러시아가 북아프리카 쪽까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야욕까지도 보여준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 쪽은 이제 중국이 가져가 이런 느낌. 근데 나머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남미 빼고 여기 또 그린란드를 푸틴은 가져가 이런 쪽으로 좀 넘겨줬네요. 그러네요. 예. 저게 그 진짜 푸틴이 그런 게 맞으면 예, 아 신기해라. 그 가능성은 한 80%가 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네, 그게 신기하다. 나오기 시작하게 돼서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만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미국도 자기 이거 미국은 용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어차피 미국은 여기 동유럽부터 이렇게 해서 저 남미까지 아니죠 동남아까지 이렇게까지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이권이 큰데 그래도 이제 그린란드 가지고 또 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단은 뭐 지금 러시아 입장 쪽에서는 약간 그냥 가져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항로가 북극 항로가 이렇게 돼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신경 쓰인다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분 이번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 이걸 보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명분은 이제 또 편을 나누면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 전쟁이 또 가장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산의 핵심적인 얘기는 자원 전쟁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주도 지금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은 우주에서 나오는 자원과 우주에서 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쪽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복사율이 우리가 지구는 발생하지 않고 우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느냐가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런 자원과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방사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쪽에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체크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딱 들리네요. 트렌드는 네.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산이 한 3주 전인가 막 빠졌었어요. 거의 최저점 이룰 때. 대표님 아까 말씀 에어로 이제 바닥권일 때. 그때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다 반영했다. 이 아까 같은 그런 그림도 네, 네. 반영했다. 혹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제거. 종전이다.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장 반응 자체가.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전 나올 것 같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 수주 나오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시장과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저점 매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막 또 방산 막 할 것처럼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안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주도주는 맞는데 맞습니다. 살아있는 건 맞으니 오히려 살아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지 살짝 내가 하루 물리더라도 그 다음날 뉴스가 올라오면서 거기가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단타는 저 밑에서 거래 터질 때 치고 있고 가고 있는 건 나 안 샀어. 이래 보면 또 동 떨어져요. 예. 그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산에서 안 간 거 좀 많습니다.
작은 총한 것들. 예, 예. 5천억 대쯤 되는데 지금 작은 게 안 가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코스닥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뒤늦게 반영돼요. 네. 이렇게 그거 믿으시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민다고요? 믿으시는 거죠. 아유, 좀 말을 제가 요즘 아닙니다. 민감해요. 예, 저한테 아닙니다. 뭐 종목 추천 뭐 없어요. 믿으시는 거죠? 믿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선 이야기도 이제 업종 이야기 그냥 마무리 짓고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선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보면 그래도 미리 반영된 것 치고 차익 실현하거나 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다가 좀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날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실적 나온 것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한 게 20점 빵빵. 네. 19조 8천억에서 반올림한 걸까요? 아니면 20조 4천억에서 버림한 걸까요? 아니 실제로 20조가 나왔겠죠. 20조 빵빵빵빵빵 이렇게. 아니죠. 20조 공 두 개니까 20조 뭐 몇십억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던진 얘기입니다. 그냥 던진 얘기고 20조 그냥 한때는 뭐 23조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컨센서스도 뭐 왔다 갔다 나오는데, 할 수 있죠. 네. 그냥 그래도 잘했다 하는 쪽이고 뭐 이런 건 뭐 실적 추이는 뭐 4분기 실적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이제 앞으로 증액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일단 예상하는 쪽입니다. 보게 됐을 때 메모리가 한 18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파운드리가 1조 7천억. 까먹었을 예, 거니까.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파운드리가 얼만큼 됐을 것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약에 그러면 파운드리가 이거보다는 선방한 걸로 나온다 그러면 메모리가 좀 깎인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저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분위기는 평균 판가가 한 30% 후반대. 그러니까 총합한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온 것 같고 낸드도 20% 초반대까지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이건 시작이다. 하고 어느 리포트 보니까 이제 시작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예, 실적 관련된 쪽에 주가는 아닙니다. 주가는 이미 좀 반영돼 있는 움직이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시작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거 그게 제목이었나요? 그거 맞죠? 예. 그런 줄 본 것 같아요. S증권사 예. 뭐 이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2분기부터 가속화된다고 이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기대감이 또 빵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빠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나머지 보게 되면 뭐 솔직히 이것만 봐요. 삼성전자는 지금. 네, 근데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도 좀 선방했어요. 근데 조금 좀 약했던 게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들 그리고 영상 오디오 쪽들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괜찮았는데 뭐가 발목을 잡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저희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올랐어요. 요즘 그 TV가 네. 무섭게 안 팔린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요즘 기사 중에 네. TV는 삼성하고 LGG 이 얘기 안 나오는 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일본도 많은 회사들이 TV를 접었습니다. 그렇죠. 좀 잠식이 많이 된 것 네. 같아요. 어디냐면 중국 쪽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딱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접을 건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노트북도 만들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이제 하이엔드급 빼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가줘야 선택과 집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분사 얘기죠. 근데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런 쪽에서 원가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체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뭔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수축과 확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페셜티,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아니다. 스페셜티다. 이런 얘기로 그런 얘기는 좀 불안하네. 뭐 어쨌든 그래도 돼. 예, 바뀐 건 바뀐 거니까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만큼 많이 그 같은 웨이판에서 많이 생산해내고 코스트를 얼마나 다운시키고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성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생산해요. 삼성전자 가장 특히 쫙 생산해놓고 나노 뭐 줄여서 깔아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자
사가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팡이 수요 쪽에서 좀 딸린다 그러면 재고 확 늘어나고 오팡 사이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하도 쇼트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계약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생산을 뒤로 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변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애플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한국에 호텔에 와가지고 지금 죽치고 있다면서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쑥박 하신다고. 머물고 네. 있다 정도로 하시죠. 네. 오늘 좀 과격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공급 계약 아닙니까? 생산자 입장적으로 IDM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 계약이란 장기 그것도 뭐 분기나 아니면 연간식으로 얼마씩 계속 올라가면서 바인딩으로 딱 묶는 계약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좀 설비 투자도 좀 하고 적정하게 좀 늘려가야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 소비량이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아이할 때 이 내용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만큼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계약들로 넘어가느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이제 성능으로 바뀌었다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만 가잖아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가격을 약간 좀 쉬거나 좀 이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주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발주를 넣는 거죠. 근데 이게 과잉 발주가 살짝 들어가서 약간 조금 미스가 나게 되면은 그거는 가격은 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조정의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잘 지켜봐야겠다. 가격과 관련된 쪽들은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기사가 약간 메모리 가격들이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그 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런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런 때 차라리. 네, 그래서 그걸 보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아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건 보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이런 조언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꺾일 때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야 되고 들고 가는 논리와 차트가 꺾이기 전이겠죠. 근데 논리는 안 꺾일 것 같고요. 논리는 꺾일 일은 네. 없을 것 같은 분위기. 기술적으로 꺾이려면 뭔가 매크로 단에서 큰 뭔가 미국 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다시 뭐 공급망 부족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는데 지금 상황 봤을 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좋고 차트 좋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내가 왜 꼭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완전 상단에 팔려고 하는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될 텐데 뭐 저도 오늘 나온 증권사 거 봤더니 1분기에 23조, 24조 이렇게 부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럼 증익 맞잖아요. 증익 있는 구간에서 해볼만 한 거고 반도체 안에서는 약간 디테일하게는 24일인가 22일이 하이닉스 발표하는 거죠. 21일 아닌가? 21일인가요? 네. 그 근처 언제라고 예, 치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또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네. 하이닉스까지는. 그럼 그 며칠 있다가 또 삼성전자 IR도 컨퍼런스 콜 네.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서 옳은 건 맞아요. 가파른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고점임을 판단해서 또 섣불리 물량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매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수익 난 부분 일부 내가 덜어내는 거는 그 각자 그 계좌상의 자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전지전능하게 정말로 고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게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업종으로 바로 간 이유가 오늘 사실 시장 이슈는 GS 이건 제가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5천으로 상향했다는 데 4,620인데 우리 뭐 엿먹으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회사 원래 이런 걸 진짜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박현상 부장께서 갖고 온 것처럼 수급이 되게 쏠림이 있고 섹터도 가는 것만 가고 순환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그래서 앞에서 코스닥도 물어보고 했던 게 요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오늘 예를 들어 상승 종목 100개고 하락이 뭐 700개 이렇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막 돌아버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요 각보신 얘기를 아까 시장이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영민하셔서 수급 들어올 때까지 안 삽니다. 이거 빠져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터트려 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터트리긴 상대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기관들이 순환매를 해주거나 1월 달에는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1조 이상 매도를 했는데 네. 그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의 순환매가 펼쳐지는지 제가 당장 내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약간은 프로그램이든 뭐든 뭔가 전략이 변화한 거는 몇 번 봤었어요. 제가 오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고 뭔가 컬러 변화가 개인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되는 거 보지 않고 밑에 있는 거 그냥 사진 않을 거거든요. 저도. 그러면 요게 빠져 있는데 코스닥에 뭐 어떤 섹터든 뭐든 누구 하나가 저질러 주는 기관이 들어왔든 외국인이 들어왔든 혹은 거래가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죠. 네. 일단 이거 첫 번째고요. 기관들이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는지는 아마도 실적 발표 일정, 그러니까 종목들 제가 레포 살펴보니까 아직 다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종목별로 이제 걔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거기서 뭐 하나가 예를 조선이 나왔다, 혹은 뭐 LG전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해서 거기서부터 상상의 나를 또 펼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업부가 이렇게 되면 요 다음에 유리기판이지 않을까, 혹은 AI 소프트웨어이지 않을까, 그런 식의 한 번은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결론은 내가 미리 보초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장이 저는 펼쳐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1월 달에는. 성장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걸 보고 확인하면 될까요? 거래죠, 거래. 그 어떤 종목이 오를 때 거래가 터지면 한번 얘는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첫날 터질 때는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튿날, 삼째 날 하면은 그때부터 내용이 생산이 되거든요. 붙여야죠. 말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생산이 됐을 때 그 생산됐던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그 논리가 우리 투자자분의 생각에 리즈너블한지. 그럴듯해. 네.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잘 돌렸고 하루 이틀 살짝 쳐다봤는데 안 꺾여요. 음봉이 세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볼만 하지 않을까. 사실 로봇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한 달 전쯤에. 그때는 다 처음엔 다 의심스럽게 무슨 CES로 이렇게 빨리 땡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태어나게 된 거고. 로봇이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까 말씀드린 CES, JP모건 이 두 개 이벤트를 겪고 난 다음에 예전에 그 다음에 MWC였어요, 대표님. 그죠? 모바일 월드 네, 콘feren스라고. MWC 요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면 그때는 휴대폰 부품줄 많이 쳐다봤었으니까. 이게 웃으시잖아요. 이게 추억이거든, 추억. 스페인에서 있는 엄청 유명했던 회사죠. 그러면 이런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벤트들의 끝남 후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섹터가 분명히 해볼 만한 건 나올 테니까. 네. 나올 테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식을 맨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할 수 있는 거가 되는지 안 돼. 왜냐하면 시장을 읽고 있어야지 그게 타당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지켜보시면 이번 주, 어떨까요? 다음 예. 주까지 해서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주도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혹시 순환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당장은 그냥 저희가 알던 섹터로 갈 것 같아요. 당장. 예. 예. 조방원전 뭐 이쪽으로 해서 조방원전. 예, 그쪽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심각하게 지금까지 한 3, 4년 이끌어왔는데 뭐가 펀더멘탈로 훼손됐거나 그런 이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면 기대감만 조금씩 더 보강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아갈 것 같고 코스닥의 섹터는 아마 테슬라가 또 물 붙일 것 같습니다. 로봇 쪽으로요,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요? 다요. 아, 모든 조갑 선물 세트를 네. 항상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테슬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테슬라 매매하는 방법. 예. 실제 발표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네. 좀 그 주간쯤 가가지고 단기 저점 나오고요. 실적 발표하게 되면 어차피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거 안 나오는데 숫자는 별로니까요, 항상. 하지만 우리 머스크 형님 나오셔서 이거 좀 되시네요. 네. 요거 하고 가끔 또 로봇하고 뭐 춤도 추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러면 또 잠깐만 우리가 이번엔 또 어떤 모멘텀이 들냐면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굿가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랬더라고요, 최근에.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중간 선거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막 이제 사업적
머스크 잘한다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또 사업들이 쫙 이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미국의 흐름들과 연동돼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좀 보고 또 윤곽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의원님이 다루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긴 아, 하지만 해야죠. 그래도 있으니까, 준비해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시간 들여서 준비해 오셨으니 네. 코스피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또 그 안에서 그래도 저희가 인사이트로 가져갈 만한 그럼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는 근데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할까? 물론 이게 외사들의 특징이긴 한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6천도 나오고 7천도 나오는 판에 이제 5천으로 올렸다는 게 참 그래요. 아 휴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치 연말에 예. 다 쉬지 마죠. 다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막 또 6, 7천으로 바로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이 중간에 일단 한번 내놓고 네. 브릿지 브릿지 또 된다. 네.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제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내용 위주로 예. 보시죠. 네. 요거 얘기를 많이 하네. 아직까지 한국이 PR 10배 초반. 이거 비싼 거 아닌데?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요거 이제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올해 EPS 성장률을 50%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부분 회사에서 한국의 올해 EPS 성장률 가장 낮은 거 30% 봤다가 노노노노 예, 다시 다 올려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한국이 기존에 같은 경우는 30% 35% 정도까지 보다가 지금 아닌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올해를 갑자기 빡 53%로 올립니다. 그만큼 이 모멘텀을 본다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성장하는 률로 본다. 없어요. 대만 정도만 들어옵니다. 대만은 벌써 20%대씩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은 갑자기 반도체 영역이죠. 이것 때문에 딱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그러면 올해 50% 성장하는데 그 다음 년도 볼까요?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영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올해는 이제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근데 내년까지 봤었을 때는 약간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 좋았고 올해도 고 내년은 등이 기울기만 보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장에 해석할지 요거 반영은 하반기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잘 이런 느낌들 한번 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건 됐고 1월달에 무슨 상고하죠야 이런 건 뭐 넘어가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우리가 AI 인프라 쪽들이 조금 요즘 약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커버를 할 수 있는 쪽들 그리고 피해 상승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쪽들 아닌 쪽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판들이 그렇게 좀 부진하고 있고 근데 괜찮은데? 라고 한 쪽들은 선방하기 시작해요. 내 가격 결정력이 나한테 있다. 그 쪽들은 바뀌어 있습니다. 전선 쪽들은 좀 다르잖아요. 또 바로바로 또 즉각 넘기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배당 쪽에서 금융 통신 일부 다 얘기 안 했어요. 일부 2부는 어디가 있죠? 예. 3부 잡아주세요. 저희가 3부입니다. 저희가 3부. 저희가 3부. 예. 오늘 3부 구성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수사랑 이제 가치조 얘기 나오는데 가치조가 저희가 움직이는데 한 번씩 자꾸 지금 강남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러면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진짜 죄송한데 저런 걸 볼 때마다 좀 저는 약간 깝깝한 게 분명히 앞에 두 개는 성장주 느낌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뒤에 두 개는 가치주 느낌이잖아요. 다살한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싸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대체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아니 이거는 좀 너무했어. 이 지금 4,620 갔는데 5,000이라 하면 애매하잖아요. 혹시 골드만삭스랑 싸우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왜 지수를 저렇게 했을까 그냥 싶어가지고. 예. 그 이제 위원님의 더 큰 그림에 골드만삭스가 아직 못 따라갑니다. 양말린 주제 어딜 쫓아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테마로 테마도 또 올려지 않으셨어요. 테마로 보게 되면 조금 그래도 말은 돼요, 저거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랑 섹터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미국의 재산업화와 관련된 공급망 수혜 결국은 조선 방산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쪽과 함께 전력 인프라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또 조방원을 얘기하는구나. 앞에는 뭘까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다 살아. 싸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단매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냥 네. 너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전혀 전화해가지고 관계없는 거죠. 얘기 드릴게요. 전화 내일 해주세요. 우리 한 의원님이 계시는데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그랬냐면 보세요. 만약에 5,000을 간다고 하면 지금이 4,550 정도 되니까
9% 하여튼 10%가 잘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지수 지금 5천 느낌이 있으면 고객분들한테 신규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규 분들이 최근에 많이 문의는 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박상 부장님 머리에 코스피가 5천까지 오른다라는 게 있는데 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손익비 측면에서 높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생각하는 지수 레벨이 훨씬 높아야지 되지 않냐 뭐 이런 약간 그렇죠. 좀 지금부터는 6천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래야 20몇 % 네.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300조 불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합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아직 1분기 지금 5영업일 지났는데 26년도 300조. 그럼 러프하게 1분기 확인하고 2분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현장에서 욕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레포트 말씀을 이렇게 쭉 내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냐 그래요. 뭐 사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보면은 이런 좀 괴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네. 예, 맞는데 저희 역할 자체가 그 중에서 좀 덜 옳은 거, 그렇죠. 혹은 논리가 맞는 거.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3차 상법 개정 아직 진행 중인데 네. 지난달에 연기됐고 1월 말쯤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주사 안 오른 거, 자회사도 좋은데 안 오르지 않은 지주사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네, 이제 저 아이디어에서 찾아낸다면 그렇죠. 답을.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큰 줄기를 주는 거고 네. 저희는 현장에서 그 중에서 요게 자회사들이 되게 똘똘한데 이익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 안 쳐다봐서 여기 지금 요 정도에 눌려 있는데 어떠십니까?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수가 높은 건 맞다. 아. 네, 맞는데 그렇다고 높다는 차원도 6천 간다며?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만큼의 감내할 수 있는가의 어쩌면 그 감내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논리대로 4,000포인트 가면은 10% 넘게 깨지는 건데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든지 좀 약간의 여지를 좀 열어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중에 딱 한 가지 지금 못 다룬 게 현대차인데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현대차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잘 그렇지. 오르고 있어서 기분 좋으셨을 텐데 오늘은 약간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거 숨고르기입니까? 아니면 기대감 소멸입니까? 간단히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다. 대표님 결론만 딱, 먼저. 예. 네. 현대차 살 겁니다. 사는데 언제 사는지 잘 보세요. 예, 그냥 아무 때나 안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오토여보 이상입니다. 네. 그냥 자동차 저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신고가 났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제한된 시간 안에 짧게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수 대표님, 박현상 부장님이셨고요. 저희도 이만 물러가 볼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